네, 앞서서 우리 개념 설명했던 영상 혹시 보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 영상 보고 확인했은 문제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번부터 지금 8번, 9번까지 있는데요. 8번까지 풀 거고요. 모든 문제 다 풀 거고 천천히 풀 거니까 한번 풀고 영상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번입니다. 점을 축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거니까 1번은 점의 평행이동 문제네요. 점의 평행이동이요. 쌤이 앞서서 올린 영상, 개념 속의 영상 있잖아요. 개념 다지는 영상을 한번 보고 그 개념을 흰색 종이에 이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 문제 같이 보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점이 이동될 때는 축 방향으로 이동한 만큼 그냥 직관적으로 더하고 빼주면 된다 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1,2라는 점은요,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면 1에서 3을 그냥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1에서 3 더해준다 그래서 X값은 4. Y값은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다.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 있으면 마이너스 방향이 이쪽 방향이잖아요. 이 두 칸만큼 떨어졌다는 거니까 Y값은 0 이렇게 되겠네요. 2에서 마이너스 2 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이너스 1,3은요, X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3만큼 간 거니까 2, 여기 플러스 3 더해준 거고요. 3에서 마이너스 2 더해주면 1. 이렇게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평행이동하는 문제네요. 자, 이거는 점이 평행이동하는 게 아니고 도형이 평행이동입니다. 도형이 평행이동. 자, 중요한 거는 점과 도형이 평행이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점은 그냥 플러스 A를 더해주는 식으로 계산되지만 도형은 X 대신에 X-A를 넣어준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X 방향으로 3, Y 방향으로 마이너스 2니까 쌤 이렇게 하면 되겠다. Y 자리에 Y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거니까 그래, 그쵸. Y 플러스 2 해주고요. 쌤 왜 플러스 2냐면요, 아까 마이너스하고 이동한 크기만큼 해줘야 된다니까. 요렇게 y 마이너스이니까 그냥 한 번에 y 플러스 2 이렇게 적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많이 실수하는 건 x 대신에 x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한 거니까 x 마이너스 3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요. 어디가 틀렸죠? 맞아요. x는 x가 x 마이너스 3으로 대신되는 거지 x 뒤에 마이너스 3을 붙여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옳게 고치면요, 얘는 틀렸어요. 지금 어디가 틀렸냐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거겠죠. x자리에 x-3이 대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틀린 거 살짝 지워주고 이렇게요. 계산해 보면 y는 3x-9 -1 -2 즉 3x 12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y는 3x 12. 그 다음요, 원인데요. 도형의 평행이동 룰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x자리에 x-3 넣으면요, x-1 제곱 더하기 y자리에는 y 플러스 2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y 플러스 2 제곱은 5. 이렇게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사실 좀 몇 개 얘기하겠습니다. 직선을 평행이동시키거나 원을 평행이동시킬 때 각각 도형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직선에서는 직선이 기울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쌤이 지금 이런 직선을 이렇게 막 평행이동 시켜볼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또 어떻게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이렇게 움직였다가 지금 쌤이 그래서 평행이동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평행이동. 이 상황에서 이 직선이 얼만큼 변했는지 x값 변화량분의 y값 변화량인 그 기울기는 평행이동이랑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좌우로만 이동하는 거니까 지금 쥐고 있는 펜을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 그냥 옆으로 위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봐보세요. 이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다음 원에서는요, 아까 살짝 말했는데 그렇죠, 반지름이 변하지 않습니다. 원을 좌우로 상하로 움직일 때마다 반지름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 매우 곤란하겠죠. 그런 일은 실제로 벌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원의 반지름도 평행이동과 무관하게 일정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1을 대칭이동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보면 축방향, x축 방향으로 이동할 때 또는 y축 방향으로 대칭 이동될 때 점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공부를 해봤죠. 한번 그거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4,1은요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면 y 값이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4,-1.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면 마이너스 4,1. 원점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면 마이너스 4,-1. y는 x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면 1,4가 되겠죠. 쌤, 왜 이렇게 빨리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나요? 쌤은 머릿속에서 이런 걸 생각합니다. 좌표 평면을 그리고요. 4,1을 찍습니다. 4,1. 그 다음에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대칭 이동하면 머릿속에서 그냥 이렇게 넘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x값은 같고 y값 부호 바뀌겠네? 바로 알 수 있죠. 머릿속에서도. 그래서 4,-1. 마찬가지 이렇게 넘기면 x값 부호 반대인데 y값은 동일하대. 이렇게. 원점 대칭이면 둘 다 바뀌니까 이렇게. 직선 y는 x에 대칭시키면 xy 값 자체가 바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요거 중요합니다. 4번. 네. 요거는 그냥 xy를 그냥 바꿔준다 생각하고 바로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4번 가보겠습니다. 도형을 대칭 이동한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형의 x자리, y자리에 각각 알맞은 미지수를 또는 알맞은 부호를 적절히 조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y는 4x 더하기를 한번 볼게요. 대칭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대칭 이동된 대칭축 또는 대칭점이 있을 거고 각각에 맞춰서 y자리에 다른 기호 또는 다른 부호, x자리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적절히 변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x축부터 볼게요.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y값이 마이너스 y로 바뀐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y는 4x 플러스 1. x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전개하면요. 얘는 뭐랑 같냐면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 y축입니다. y축은 x값이 부호가 바뀐다고 했으니까요.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정확하게는 이런 겁니다. 4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근데 요거랑 동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습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입니다. y자리에 마이너스 y, x자리에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1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y는 4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고요. 중요합니다.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그냥 y자리에 x, x자리에 y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는 4y 플러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y는 이런 꼴이니까요. 좀 계산을 해볼게요. y는 4분의 1 x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다음 요거 해볼게요. x축 y자리에 마이너스 y x 플러스 1 제곱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제곱은 5.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 게 봐봐요.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y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 전개해서 다시 완전 제곱꼴로 묶는 경우도 많은데 쌤이 팁 하나 주겠습니다. 완전 제곱꼴 안에 있는 요 부호 있잖아요. 부호는 어떻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고쳐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만 고치면 안 되고요. 고칠 때는 두 개를 다 반대로 고쳐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둘 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고치는 거니까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랑 같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요. 요거는 플러스로 바뀔 거고 요건 마이너스로 바뀔 겁니다. y 마이너스 2 제곱이랑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y 앞에 마이너스 풀 때 좀 복잡한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바꿔놓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대신 주의해야 될 건 두 개를 동시에 바꿔야 된다는 점입니다. 지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니까 결국에 y 플러스 2 플러스 y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y축 방향 이동했습니다. x자리에 마이너스 x입니다. 이렇게 y 마이너스 2 제곱은 5.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뭐랑 같다?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랑 같다. 그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제곱은 5.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뭐랑 같다? x 마이너스 1이랑 같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플러스 y 플러스 2랑 같다. 간단하죠? 두 번째 마지막 x자리에 y자리에 x. 왜 그랬어요? y는 x 대칭이면 x랑 y 그냥 자리 바꿔주면 된다. 자, 근데 이러면 원의 중심을 찾기 어렵죠? x값이 중심이 되고 y값이 중심 두 번째 좌표가 되는데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서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축의 대칭 이동 또는 점의 대칭 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을 다 구할 수 있었네요. 좋습니다.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번
직선을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얘랑 단서가 이렇게 있네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일단 이것부터 해보겠습니다. 도형이죠. 도형을 x축 방향 4, y축 방향 2만큼 평행이동해서 방정식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y자리에 뭐 넣어야 돼요? 플러스 2만큼 이동한 거니까. 그리고 도형이니까 y-2는 a의 x방향으로 4니까 x-4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평행이동된 그 직선이고 이 직선을 쌤이 L이라고 할게요. L은 y는 x-3이니까 x-3 이렇게 써지겠죠. 이렇게 y는 x-3 y좌표는 마이너스 3일 거고 x좌표는 이게 0 되는 x값이니까 3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직선이랑 x축 위에 한 점에서 수직으로 만든다니까 조건이 두 개 좋은 거죠. 요 점 x축 위의 점이니까 3,0을 L이 지난다는 거 첫 번째 힌트. 그 다음에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습니다. 수직. 그러면 이 검정색 직선이랑 수직으로 만나니까 이렇게 수직인가요? 그림이 이렇게 위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직선 검정색 직선 기울기가 x-3이니까 기울기 1이잖아요. 기울기 1. 자, 그러면 빨간색 직선 기울기는 몇?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1.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3,0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써지겠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왜냐면 3,0이니까 0 넣고 3 넣었을 때 이게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3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요 직선이 L인데 이게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플러스 2를 열로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몇이에요? 요거 한 번 더 써볼게요. 전개해서 ax 마이너스 4a 더하기 b 더하기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 푼 거냐면요. 마이너스 1이 a다랑 3이 요 값이랑 같아. 이렇게 연립방정식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 해결했습니다. a, b 값 각각 나오게 되네요. 이거 한 번만 설명하겠습니다. 수직 교차하는 두 직선이 기울기 곱 m 곱하기 m 프라임이 마이너스 요 성질 사용했습니다. 자, 6번 가보겠습니다. 이 원을 이 원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으로 이 직선이 이 직선으로 옮겨진다. a, b 값 구하여라 이거네요. 어떤 평행이동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봐볼까요? 어떤 원을 이쪽으로 평행이동 시켰대요. 반지름 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가 a, b고 얘가 만약에 a 더하기 4에 b 더하기 2면 x축 방향으로 몇, y축 방향으로 몇 이동한 걸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좋습니다. x축 방향 플러스 4, y축 방향 플러스 2 이동한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원이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 궁금하면 원의 중심이, 즉 원의 중심 점이잖아요. 점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원의 중심 좌표는 0,1이었고요. 이동한 점이 원의 중심 좌표는 마이너스 1,2네요. 원의 반지름 같은 거 보이시죠? 당연한 겁니다. 평행이동할 땐 반지름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한 걸까? 그렇죠.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이동을 도형의 방정식에 넣어볼 건데 우리가 4x-y 플러스 3은 제로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요 룰을 따라서 도형의 방정식이 평행이동 된다고 하면 x자리에 뭐 넣어야겠어? 그치, x 플러스 1, y자리에는 y 마이너스 플러스 3은 제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전개해볼까요? 4x 더하기 4 마이너스 y 플러스 1 플러스 3은 제로, 4x 마이너스 y 플러스 8은 0 이렇게 풀리겠습니다. 자, 괜찮죠? 기울기가 같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기울기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a는 4, b는 8 이렇게 a, b 값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7번 가볼게요. 원의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원의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을 때 k값은 이거네요. 지금 이 원에 미지수 하나도 안 껴있으니까 중심 좌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원의 중심이네. 그러면 대칭이동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는 건 x값에 마이너스 x 넣는다는 거니까 요 도형의 방정식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4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y 마이너스 4는 제로. 계산 좀 해볼까요? 마이너스 x 제곱하면 x 제곱이랑 같고요. y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제로. 이렇게 되겠네요. 완전 제곱을 좀 묶어보겠습니다. 1차 함계수 마이너스 4니까 상수항 4 필요하고요. 우변에도 4. 2니까 상수항 1 필요하고 우변에도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묶어보면 마이너스 4도 이쪽으로 넘겨서 플러스 4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x-2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 제곱이 9 이렇게 되네요.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란 거네요. 2, 마이너스 1. 이게 어디 있다? y는 2x 플러스 k 위에 있다. 자, 그러면 y 자리에 마이너스 1, x 자리에 2 넣으면 만족한다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맞나요? 원의 중심을 찾기만 하면 직선 위에 그 점이 있다는 그냥 x값에 2, y값에 마이너스 1 넣어서 계산하는 거니까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k값은 마이너스 5. 다음 직선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했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대칭이동된 도형의 방정식 찾아보겠습니다. x축 대칭이동이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 들어갑니다. 그러면 x-3y-1은 채로 이게 대칭이동된 직선의 방정식일 거고요. 얘가 이 원의 넓이를 2등분 한다고 하네요. 원의 중심은요 a,3이고 반지름은 2입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까요? 여기 a,3 반지름은 2 이렇게요. 직선이 적당히 원을 지나갈 때 요 넓이랑 요 넓이 파랑 빨강 넓이가 서로 같아야 된다. 이게 넓이가 2등분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이해가죠? 그러면 이 직선은 원을 적당히 반을 나눠야 된다는 뜻인데 그럼 직선이 이 모양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직선이요 만약에 한 요 정도로 길었다 생각해 볼까요? 아직도 반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이 정도 어때요? 그렇죠? 반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잘 보세요. 요 넓이랑 같대요. 그러면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은 원의 절반, 반원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원의 요 부분은 그렇죠? 당연하죠. 원의 지름이겠죠. 원의 지름 따라 잘라야 원이 딱 절반이 날 테니까 원이 지름일 테고, 결국에 이 우리가 구한 이 직선 x-3y-1은 0은 원의 지름 부분을 정확하게 싹 지나간다는 거고, 그러면 그 위에 뭐가 있다? 원의 중심이 있다. 원의 중심 a,3이 직선 위에 존재해야만 한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직선은 원의 중심을 뚫고 지나가야만 원의 넓이 또는 원의 둘레도 이래야만 2등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a,3이 직선 위에 있다는 거니까 a-3 곱하기 3 마이너스 1은 0. a는 10. 이렇게 a값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풀겠습니다.